예, 주요 소식 정리해야죠. 오늘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첫 출연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첫 출연에 그 원래 MC를 안 만나고 대건 MC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처음 시작이라서 마치 이제 예전 진행자이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안정감이 드는 느낌인데요. 앞으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마다 뉴스를 전해드리게 된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입니다. 예. 공장에서 특보 진행하시는 거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다른 방송이긴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모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기성 매체,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진행할 때와 유튜브에서 진행할 때 네. 모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져오신 뉴스를 제가 쭉 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부터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일본 총선.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밤 사이에 집계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된 것 같고, 왜냐면 예. 어제 밤만 해도 이제 출구 조사를 네.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뭐 과반이 이제 확실시 된다 이제 이 정도까지였는데 예. 그 이제 뭐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취임 4달 만에 치른 중의원 선거인데 네. 집권 자민당이 정말로 말 그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체 중의원 의석이 465석인데요.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자민당이 단독으로 확보를 했고요. 예. 또 자민당이 이제 공명당과의 26년 연정을 끝내고 새로 파트너를 삼은 일본 유신회만 해도 36석이어서 합치면 350석이 넘습니다. 아하. 예, 말 그대로 정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465 중에서 350. 예. 중의원 선거에서. 예. 이게 자민당이 개표 방송대로 316석을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 정도 수치가 역대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NHK에 따르면 한 정당이 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거는 전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석수가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현재 참의원의 경우에는 여소야대 구도인데 여기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정책 독주가 가능해지는 의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잖아요. 예. 우리랑 달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으로 가서 참의원에서 통과되면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인데 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예. 선거 치르기 전에도 이기긴 이길 거라는 전망은 많았는데 네. 이 정도로 뭐 압승할 거라고까지는 몰랐으나 그렇죠. 아무튼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지지율 이걸로 원인 분석을 하겠군요. 네, 사실 결단을 총리가 하게 된 거에도 본인의 높은 지지율과 인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자민당이 유튜브에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 1억을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1억을. 예, 사실상 정치인 관련 영상이 일본에서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뭐 이건 뭐 일본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만큼 그렇죠.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총재 이전에 자민당에서 업로드한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았던 거는 네. 이시바 총재 메시지였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2,199만 회였다고 해요. 그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좀 많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많았는가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슬로건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었죠. 마치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가 삼은 슬로건이 또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강한 일본 메시지가 먹혔다고 분석이 됩니다. 예. 네, 또 이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게 어떻게 보면 좀 안주하거나 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굉장히 개혁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거기에다가 여성 총리라는 점 그리고 개혁을 잘할 것 같다라는 일종의 기대감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젊은 층 인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중의원 해산 직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88.7%였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자민당에 사실 불리한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고 또 통일교와의 유착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약점들이 거의 주목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뭐 본인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아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아베보다도 더 훨씬 더 오른쪽이다. 극우적인 극우 성향이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총선에서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 동아시아 정세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의석을 바탕으로 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일본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민당 단독으로도 그 개헌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선이 이미 확보가 된 걸로 봐야 되고요. 중의원은 그렇고. 예, 중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유신회가 지난 10월에 향후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 평화헌법의 구조가 핵심이잖아요. 네. 예, 그 평화헌법 구조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또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 물론 이렇게 돼 있긴 하나 군대가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예, 일본도. 자위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있긴 있어도 평화헌법 구조가 이렇게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 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이라고 적어놓고는 있으니 이게 네. 어느 정도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자위대를 그래서 이제 헌법에 명기하자라는 게 자민당의 주장인데 우리 군대 가지고 있다. 그냥 예, 그렇죠. 명시하자. 예.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이 변수라서 네.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네. 또 2년이 지나는 동안 특별히 어떤 실정이나 이제 이런 지점이 없다면 정말로 그 태평양 전쟁 종전 80년 만에 전쟁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참의원 선거는 여름에 있어요? 예, 2028년 여름에 있다고 합니다. 2028년이요? 8년? 예. 그럼 아직은 조금 예, 지금으로부터 한 꽤 2년 남았으니까요. 그때 되면 사실 이제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또 그때 이제 일본 정세가 또 어떨지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혹시라도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의원은 2028년에 선거를 하니까 그 전에 중의원을 중심으로 일단은 개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는 있겠군요. 네,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 예.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또 한일 관계가 뭐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하고 드럼도 같이 드럼도 치고 치고, 이랬는데 네. 또 경색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 우려됩니다. 국내 뉴스로 넘어와서 어떤 것부터 좀 전할까요? 그 동계올림픽 소식도 잠깐 가져온 게 있으시다고요? 예, 사실 좀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예, 그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지금 한창인데 한국 설상 종목에 맡겨온 김상겸 선수가 남자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에서 정말 깜짝스럽게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왜 깜짝이에요? 야, 사실 그렇게 주목받던 종목이 아니라고 해요. 스노보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약했나 보군요. 예. 그 우리나라 설상 종목으로 보면 또 두 번째 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때에 이어서. 네. 그리고 이번 메달 소식이 유독 기분이 좋은 건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대한민국 첫 메달이자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고 합니다. 예. 월요일 출근길에 아주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스노보드 우리가 좀 약했었는데 네. 은메달을 땄다는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김상겸 선수. 예. 예. 정치권은 어떤 소식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여권 내용이 위험 수위로 치닫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위험 수위인가?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이것저것 좀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5일에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요. 후보로 추천된 인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특검이잖아요. 예. 그런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가 민주당 측 특검 후보로 추천된 건데요. 그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다는 거는 이 사건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준철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이재명 죽이기에 앞섰던 인사를 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할 수가 있냐며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이건태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이 내용을 중간중간에 좀 소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뉴스 브리핑이니까 마저 네. 좀 정리를 해본다면 네. 그래서 이 후보 추천이 어떻게 된 것인가 들여다봤더니 이성윤 의원이 추천해서 후보자로 올라간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뭐 시인했고요. 예, 맞습니다. 사과했고. 예, 맞습니다. 그 전준철 변호사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특수통으로 알려진 반부패 일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성윤 최고위원이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의원은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또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수사에서 자신과 관여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은 유능한 검사라면서 그래서 추천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특검 후보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좀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는 그 자신이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건 맞는데 대북 송금 사건 변호는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 차원에서도 사과를 했고 네.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예. 앞서 이제 짚었고 예. 그러면 유경선 기자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아무튼 내일 의원총회 이렇게 열리고 또 금요일까지 아무튼 조국 대표는 좀 입장을 정리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 후보자 문제가 불거졌고 또 어제 고위 당정 협의예요. 예. 이것도 좀 분위기가 조금 뭐 네. 언론들이 좀 해석을 하던데. 예, 그런 해석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석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예. 사실 그 정청래 대표는 말을 이렇게 했죠.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자라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와 청와대가 좋은 정책을 준비를 해도 이걸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네. 물론 뭐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묘한 기류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도 당정청은 일단 그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네. 개정안 내용은 이제 쿠팡이 너무 독점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대형마트한테도 새벽 배송 문 열어주자 이거죠? 예, 그런 취지이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사실 뭐 노동계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 예, 새벽 그렇습니다. 노동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동네 골목 상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도 그걸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완책을 좀 마련하겠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정책 문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정청래 대표의 말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의 말에 초점이 또 맞춰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미묘한 좀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네. 어제 보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국 대표는 설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주당이 입장 정리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 내일 맞습니다.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정리가 될 것 같죠? 네, 내일 의원총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사실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당내 반발이 여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제 이른바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집단 행동에도 나설 태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논의가 순조롭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조국 대표는 이 문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이른바 정청래 대표와 본인의 미락설에 대해서 어떠한 미락도 지분 논의도 없었다면서 저와 혁신당을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내일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합당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국 대표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으니 이번 주에 좀 가닥이 잡힐 것 같다는 얘기는 앞서 이건태 의원 인터뷰할 때도 저희가 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콘서트 했잖아요. 토크 콘서트를 예,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열었습니다. 네. 음.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여기에서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됐죠. 제명이 되고 나서 열흘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선 건데요. 예. 콘서트는 총 3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김성원 의원, 배현진 의원, 진종우 의원 등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0여 명도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콘서트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R석 가격이 79,000원, S석 가격이 69,000원, A석 가격이 45,000원이었죠. 1시간 만에 표가 다 팔렸다고 알려졌는데 무대 뒤에 시야 제한석을 제외하고는 자리가 가득 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주최 측은 15,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그 아까 이건태 의원 인터뷰 도중에 언급된 그 여론조사 내용 관련해서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방송 아주 매끄럽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